제니스는 스위스의 럭셔리 시계 브랜드로 1865년 스위스에서 창립된 이후로 1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시계와 무브먼트를 만들어온 유서 깊은 시계 회사입니다. 창립자인 조르주 파브르 자쿠는 22살에 제니스를 창립했는데 재밌는 건 이미 9살 때 학교를 관두고 견습생으로 시계 일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창립자가 시계를 만들기 시작한 제니스, 과연 어떤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이 숨어 있을까요? 제니스라는 이름은 절정, 천정 등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입니다. 재미있게도 초창기 제니스의 이름은 비유도였고 당시에는 이 이름이 달린 시계가 만들어졌죠. 제니스라는 이름은 1910년 정도부터 사용되었습니다. 기계식 시계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과연 무브먼트가 어떤 게 들어갔느냐 하는 점입니다. 저가의 미오타 무브먼트인지 에타나 셀레나의 무브먼트인지 혹은 자사가 직접 인하우스 무브먼트를 제조하는지에 따라 사람들은 시계를 좋게 평가하기도 하고 나쁘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제니스의 인하우스 무브먼트는 지금까지 1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2000개가 넘는 시계 관련 상을 받았는데요. 제니스의 무브먼트는 1988년부터 2000년까지 롤렉스 데이토나에 들어간 적도 있을 만큼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제니스가 롤렉스나 오메가 같은 브랜드들에 비해 국내에서 인지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니스가 절대로 다른 시계 브랜드에 뒤떨어진다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특히 엘프리메로란 이름을 가진 무브먼트가 그렇습니다. 스페인어로 넘버원이라는 뜻을 가진 이 엘프리메로는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로 사실 생산된 건 다른 회사들에 비해 조금 늦은 감이 있는 후발주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기술은 절대로 후발주자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로터가 달린 무브먼트의 시작이 바로 이 엘프리메로부터인데요. 사실 그 전에 크로노그래프 시계들은 수동시계로 매일 일정한 시간에 시계에 밥을 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로터를 통해 동력을 얻고 이를 통해서 따로 태엽을 감아주지 않아도 되는 엘프리메로가 등장하면서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의 선구적인 역할을 담당했죠. 하지만 쿼츠 파동 때문에 제니스도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70년대 초반 미국의 한 회사에 제니스가 인수되면서 이 엘프리메로는 더 이상 생산되지 못하고 사장되었는데요.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쿼츠 무브먼트에 비해 제작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 복잡한 무브먼트를 생산할 여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부담을 느낀 건 제니스뿐만이 아닌 스위스 대부분의 시계업체들이었습니다. 결국 이 과정에서 70%가 넘는 스위스 시계업체가 사라지거나 합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엘프리메로는 1980년대 초반 극적으로 부활하게 되는데요. 바로 초창기부터 엘프리메로 개발에 참여했던 찰스 베르모트가 엘프리메로의 설계 도면과 부품 등을 보관해 두었다가 1980년대 다시 세상에 공개한 겁니다. 이후 엘프리메로 무브먼트는 롤렉스 이외에도 율리스 나르덴, 쇼메, 파네라이, 태그 호이어 등의 고급 크로노그래프 시계에 탑재되면서 새로운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제니스는 이후 1999년 LVMH 그룹에 인수되면서 무브먼트 제조뿐만 아니라 시계 제조 부문에서도 한 단계 도약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엘프리메로 무브먼트와 같은 이름의 시계가 출시되어서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150년이 넘는 역사에 걸맞게 제니스는 초기 손목시계 생산자들 중 하나입니다. 20세기에 들어오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하던 회중시계는 자취를 감췄고 손목시계가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1904년 현대적인 형태의 손목시계인 까르띠에 산토스가 먼저 등장했고 이후 제니스도 이러한 현대적인 손목시계 생산에 동참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하트마 간디도 제니스 시계를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그는 제니스의 회중시계를 사용했는데 기도 시간을 알기 위해 사용했다고 합니다. 제니스의 시계 모델 중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디파이인데요. 얼핏 보면 위블로의 빅뱅을 닮은 이 시계는 역사상 가장 정확한 시계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며 판매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시계의 제조 방식에서 벗어나 기존 시계보다 훨씬 더 적은 부품을 가지고 성능을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니스를 설명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또 한 가지가 바로 엘리트 무브먼트입니다. 1994년 발표된 이후 몇 번의 변화를 거쳐 현재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는 이 무브먼트는 보통 제니스의 드레스워치에 들어가는 무브먼트인데 매우 얇고 작은 것이 특징이죠. 제니스 울트라신 시계 모델의 경우 들어가는 무브먼트의 두께는 고작 3.47mm 정도입니다.